예,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소방관계 법령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령,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률은 약칭으로 앞으로도 이제 소방시설법으로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길은 관계로 소방시설법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그 소방시설법의 시행령 3조에 별표 2일항에 보면 소방시설 3조 관련해서 소방시설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이렇게 소화설비가 소방설비, 소방시설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교재에서는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그 법인 정확한 그 명칭은 소화용수설비죠. 그래서 소화용수설비에서는 우리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와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소화수조, 저수조 이렇게 그 두 분류로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 그 소화용수시설에서의 공통 기준은 우리 그 교재의 내용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소방 대상물과의 수평 거리를 10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그 외 지역에서는 소방 대상물과의 수평 거리가 140m가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자, 그럼 그 외, 자, 기타라고 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뜻이 무엇인가? 자, 보면은 우리가 소화전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소화전과 수평 거리를, 이 수평 거리의 의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된다고 쳐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의 거리가 대상물과 거리의 140m 또는 100m 이하가 된다. 자, 그럼 면적 기준은 뭔가요? 공통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거리의 안쪽에 어떤 것이 공설 소화전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면제가 되겠죠. 있으면 면제가 되고요. 없으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 소화전 설치 기준이 이런 그 공통 기준에 따라 공통 기준에서 없으면 설치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면제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그 소방 대상물에서 소화 시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설이 있다 할지라도 대상물에 속하여서 있는 것은 설치를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적법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이 공설이 있어요. 그런데 수도가 와서 이 대상물을 포용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있다고 그래서 이 반경이 여기서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렇게
반경이 들어가서 이게 들어가 있다 해서 면제가 되지만, 자, 여기서 이 시설물을, 그러면 이 물을 사용할 때, 소화용수를 사용할 때는 시수나 또는 뭐 공공수도를 수를 이 대상물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건물의 용도. 그래서 그런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것이 포용이 된다 하더라도 상수도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인입을 해서 계량기 이후에 설치를 해서 이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설치가 되고요. 소화전의 설치 기준은 상수도에 연결하는 지하식 또는 지상식으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 금속구는 직경이 65, 여기가 65이죠. 자,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 100mm가 100mm 되고, 여기서 표시를 대충 안 하는데, 여기가 지면이라고 치면 여기에 이렇게 배관이 간 상태에서 이렇게, 이것을 이제 제수변이라고 하는데, 제수변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표현이죠. 예, 변이라고 하는 것은 밸브를 뜻하는 것으로서 일본식 표현입니다. 근데 제수 밸브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도로를 지나다 보면 바닥에 지금은 뭐 거의 제수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제수 밸브라고 하는 것이 점차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수 밸브를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평면에서 보면 동그란 원판이 돼서 이게 제수 밸브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유지 관리나 이상이 교체나 고장이 났을 때 제수 밸브를 폐쇄하고 여기서 이거를 교체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근데 보통 이런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설치를 해주는 것이 유지 관리 또는 기능상, 성능상 더 좋죠. 네. 그다음에 우리 화재 안전 기준이나 뭐 우리 법에는 없지만 급수탑의 설치 기준. 급수탑은 소방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관이 제수 밸브가 와서 여기서 배관이 이렇게 끊기 올라가는 거죠. 자, 여기서 되고 이렇게 배관이 되겠죠. 이렇게 돼서 소방차가 물을 여기서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통해서 물을 받아서 화재의 소화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급수탑인 것이죠. 이 밸브를 얘기한 겁니다. 1.5에서 1.7m 이하에 설치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급수탑인 것이죠. 네. 소화전과 같은 5개 지상식 소화전, 상수도 소화전과 유사한 것이죠. 이것은 소방 차량이 물을 받아서 소방 용수가 고갈이 됐을 때 또는 소방 용수가 더 필요한 장소에 이 소방 차량에 저수를 해서 소화 용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급수탑입니다. 소방서 앞이라든지 중간중간에 보면 도심지에서도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급수탑이 서 있는 경우를 보시죠. 예, 그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상물에서 설치가 안 되는 곳은 우리 상수도에 연결 85mm의 배관이 소방 대상물이라든지 우리 그런 장소에 수도 배관이 가지 않았을 때에는 저수조를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1층, 2층, 3층. 여기에 저수를 설치해서 저수조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소화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보겠습니다.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일 것. 자, 여기서 4.5m 이하라고 합니다. 자, 왜 4.5m 이하일까요? 소방차가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석션할 수 있는 그 깊이가 더 깊어지면 소방차에서 물을 빨아들이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5m의 이하의 낙차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그 다음에 흡수구의 수심. 자, 흡수. 여기서 소방차가 호스를 집어넣어서 물을 빨아들이기 위한 구멍이죠. 여기 이 부분, 소방 호스가 들어간 투입되는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변의 길이, 흡수구의 투입구를 말씀드렸는데요. 예, 흡수구의 수심은 0.5m 이상일 것. 당연하죠. 0.5m 이상인 것은 이 높이가, 이 수심이 0.5m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바라는 소방용수가 필요한 그 수심을 이용해서 최적을 그 소화용수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0.5m 이상이 돼야 된다. 수심은. 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죠. 소방차가 쉽게 와서 물을 빨아서 가서 소방 대상물로 옮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여기서 청소구를 만들어서 바닥에 낙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장애물이 있다면 뽑아내서 여기 항상 그 수심을 유지해서 우리가 소화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죠. 자, 흡수구 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60cm, 원형인 경우 지름이 60cm. 자, 이 흡수관의 투입구 사각형일 때 원형일 거 각각의 60cm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 호스를 투입을 해서 이 최소한 65mm 이상이죠. 의 호스를 65mm 이상의 호스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흡수관의 투입구는 60cm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해서 자동으로 흡수하는 방법. 자, 이것은 여기 수조를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밸브가 있고 여기서 자동으로 물을 급수해주고 그래야지만이 이 항상 수위가 내려가면 급수가 되고 수위가 채워지면 정수위만큼 되면 물이 차단됨으로써 항상 그 수심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구조로 할 것이다. 이렇게 설치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저수조의 설치 기준은 종종 출제가 되니까 이것은 항상 외워야 됩니다. 자, 그렇게 시행령 3조에서 소방시설에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그 강의를 하면서 일부 표의 사용은 방화공학 실무 핸드북 2015년도 판 한국소방기술사 회에서 발간한 내용 중에서 일부의 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교재에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구분을 하고 있죠. 안전관리 소방 우리 대상물, 우리 우리 그 건축물이 용도 규모가 상당히
천차만별이죠. 용도로 따지면은 뭐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또 문화집회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이라든지 또는 뭐 운동시설, 수련시설 같이 여러 같은 여러 그 건축 특정 소방 대상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대상물마다 규모, 뭐 층이 다를 수가 있고 또는 면적이 넓을 수가 있고 또는 지하층이 더 많을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지하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그 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 특급과 1급과 2급과 3급으로 4등분으로 분류를 했죠. 자, 전에는 4등급으로 4분류 하기 전에는 3등급으로 분류했었죠. 그래서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 체계가 바뀌어지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대상물이 많아지고 또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가 많이 세분되고 복잡해진다는 그런 뜻이죠. 3등급으로 분류해서는 안 되겠다. 4등급으로 분류를 해야지만이 건축물의 관리가 편하고 또 적절하게 규모에 맞게 관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특급 이 분류가 더 많아지고 그런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만큼 대상물이 많아진다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사가 여러분이 되셔서 점검해야 되거나 관리해야 되는 안전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대상물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급 1급, 2급, 3급이 있는데, 자, 특급은 자, 뭐 50층 이상 지상으로부터 높이 200m 이상인 것,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초고층이죠. 초고층. 다음에 30층 이상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이것은 고층 건축물이죠. 자, 초고층과 초고층, (30층) 이상 120m 고층. 자, 이렇게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우리가 소방법을 뭐 검토를 해보시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성능 위주 자, 성능 위주 소방 대상물입니다. 초고층, 고층. 자, 보면 자, 특급 대상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위험도가 높고 또는 규모와 용도가 난이도가 크고 또는 그 규모가 크고 용도가 많이 있다,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20만 이상의 특정 대상물에는 복합 건축물 경우에는 엄청나게 그 다용도가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서 소방 대상물로서의 소방 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또한 안전을 위해서 그만큼 더 안전을 강화한 건축물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급으로 분류한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건 특급 1급, 2급, 3급은 우리가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암기를 할 것이냐. 50층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고층, 고층, 성능 위주 대상이면서 암기하는 방법 5, 3, 2. 자, 두 글자로 됐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외울까요? 5, 3, 2 이렇게 외우도록 합시다 라고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이걸 수시로 암기를 하시고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여기에 따른 그런 것을 문구를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급은 그렇고요. 자, 1급 마찬가지입니다. 특급보다는 다소 위험도가 약하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우리가 그 사분류하기 전에는 이것이 특급 대상물이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30층.
고층이죠.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그다음에 11층 이상. 그다음에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자, 위험물 시설이죠. 자, 여기도 어떻게 외울까요? 3 반으로 나눠서 15,000. 자, 앞에 있는 11층. 다시 또 앞에 일자를 생각을 해서 1000톤. 30, 15,000, 11, 1000 이렇게 해서 1급으로 외우자. 자, 앞에 30, 15,000. 그다음에 11층. 자, 1000톤. 자, 이렇게 4개, 여기는 3개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고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보겠습니다. 자, 2급은 똑같이 난이도, 위험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대상물이지만 우리도 2급 대상물 외울 필요가 있죠. 자, 옥, 스 같이 옥스, 간이 할 때는 같이 간이 옥스로 합니다. 옥스물, 옥스물이고요. 그 다음에 가스 시설에서는 아까 1급에서 1000톤인데 가스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1급보다는 좀 다소 적은 양이죠. 지하구, 공동주택, 문화재, 목조건축물. 자, 이렇게 옥스물, 천, 지, 공목. 이렇게 많은 양을 전체를 암기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죠. 제가 했던 이런 방식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께서는 더 편하고 알기가 쉬운 방법으로 있으면 그렇게 외우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3급은 떨어지죠. 조금 자동화재 탐지가 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비상경보보다는 규모가 큰 600제곱미터 또는 8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연면적이 해당되는 것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가 돼야 되는 대상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2급서부터는 이제 설비가 나오고, 자, 3급은 여기서는 자탐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많이 아까 분량이 많았던 것이 줄어들었죠. 특 1, 2, 3 이렇게 간략하게 압축해서 암기하시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은 암기와의 싸움이죠. 암기를 어떻게 내가 줄여서 많이 할 것이냐, 그리고 연상을 해서 빨리 내가 기억을 해서 그것을 기재하고 우리가 아웃풋 할 수 있는가, 그것에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아까 소방6법, 소방5법, 소방6법, 화재안전 기준 100단위, 200단위, 300단위, 400단위, 500단위 기타에 관한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암기, 압축할 수밖에 없겠죠. 압축을 하는 것은 내가 시험장에 가서 풀어서 더 이어서 길게 문구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암기법을 우리가 기술을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선임 자격. 이것도 보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은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특급 안전관리 소방 대상물이 특급 1, 2, 3 이렇게 있다고 하면 각기의 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1급, 2급, 3급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그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돼야 되는데 그 선임의 자격이 각각 다르겠죠. 가장 위험도가 높고 중요도가 높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실무 경력이라든지 소방에 종사한 경력이 커야 되고 그 밑에의 1급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낮을 것이고 그보다 작을 것이다. 그렇게 그 단계별로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순서대로 외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특급 같은 경우에는 기사로서 5년, 뭐 산업기사로서 7년, 그다음에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20년 이렇게 하면 뭐 5년, 7년, 20년 이렇게 외울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1급 같은 경우에는 뭐 0년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뭐 자격만 가지고 있으면 선임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0년. 그다음에 소방공무원으로서 아까 특급에서 20년인데 소방공무원으로서 뭐 1급 같은 경우에는 7년. 이렇게 해서 좀 이게 높고 낮고 이렇게 되는 그것을 연상을 하셔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급 같은 경우에는 뭐 소방설비 그 기사도 그렇고 다른 그 연관되는 그 자격을 갖춘 기사도 0년 자격만 가지고 있다면 선임 자격이 된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으로서는 3년 경력이 있으면 뭐 2급 대상물에 선임이 된다. 3급 대상으로서는 소방공무원으로서는 1년. 자, 소방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는 20년. 그다음에 뭐 7년, 3년, 1년 이렇게 해서 소방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는 그런 숫자대로 외우시고 자격자를 가지고서는 뭐 7년, 5년, 뭐 0년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그 급수대로 이해하시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이 업무를 볼까요? 자, 이것은 그 앞글자를 따라서 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 이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위소방대, 피난시설,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관련 시설이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에 사항. 자, 이렇게 하면 어떤 것으로 외우는 것이 쉬울까요? 자, 이렇게 외웁니다. 소, 비, 자, 비. 자, 피난 계획. 소가 맞네요. 소를 맞네요. 소. 자, 이렇게 연상을 했습니다. 소비자 피, 소화기, 그죠? 소비자, 소피자, 피인데 소비자 피, 소화기 이렇게 해서 요 그 7가지를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연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소방계획서 아까 나왔죠. 소방계획서에 들어가야 되는 포함돼야 되는 사항. 이것은 정종시험에 나옵니다.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소방계획서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라고 이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교재에 나온 대로 특별하게 달라지는 사항이 없습니다. 화재안전 기준이나 법령에서도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소방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도 암기법을 본인께서
취향대로 이렇게 해서 앞 글자를 취한다든지 또는 내가 연상에 쉬운 글자를 취해서 이렇게 외울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항상 암기 카드라든지 우리가 그 핸드폰이라든지 또는 그 패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접속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법령을 수시로 우리 법제처에서 연결해서 그것을 수시로 볼 수 있거나 또는 소책자를 가지고 우리가 늘 접하는 버스에서나 지하철에서나 직장에서 쉬는 시간이라든지 뭐 그런 그 틈나는 시간대로 확인하고 다 자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방 우리 안전관리자가 있고요. 소방 안전관리자가 그 많은 그 연면적이 큰 것, 층수가 높은 것, 면적이 뭐 넓거나 반경이 넓거나 그런 곳을 혼자서 감독하거나 안전관리를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안전관리 보조자가 필요하죠. 예, 이렇게 안전관리 보조자가 있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표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가 있는 것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표는 항상 이 표가 인용이 돼서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표라고 나온 것은 반드시 암기를 하도록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아파트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600세대면 300세대에 1인 플러스 1인이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명. 이런 또 다시 뭐 900세대가 된다고 치면 300세대마다 1인씩 추가가 되니까 3명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추가로 선임을 하고요.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1명, 그리고 15,000제곱미터가 추가될 때마다 한 명씩 더 올라간다. 여기에 나온 대로 추가될 때마다, 이거보다 추가될 때마다 한 명씩 더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와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을 제외한 이와 같은 용도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1명을 최소 인원으로 추가해서 안전 보조자를 선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숙박 시설에서는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 소규모 숙박시설이죠. 이런 데는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은 그만큼 거주 인원, 수용 인원이 적고 또 추가 최소 인원으로 하지 않고 안전관리자 1인으로 소방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교재에서 보는 대로 무창층의 정의, 계급부의 요건. 무창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원에서 우리가 말을 이해할 수가 있죠. 무창층. 창이 없다. 뭐 여기는 거실은 뭐 영업장도 될 수 있고요. 뭐 어떤 기타 용도의 말 그대로 창이 없는 밀폐된 층.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중요도가 더 많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어원은 정의는 지상층 중, 지하층이 아닙니다. 지하층은 지하층이라고 하겠죠. 지상층 중에서
지상층 중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계급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 바닥 면적, 당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전체 바닥 면적보다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그만큼 계급부나 또 출입구가 적고 또는 계급부의 그 창이라든지 바깥과 외기에 접하는 곳이 접하는 면적이 적은 장소, 주로 다중이용업 장소가 이런 그 해당되는 장소가 많겠죠. 요즘에 또 다중이용 장소에 식당이라든지 또는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또는 또 PC방 또 뭐 콜라텍 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고시원 같은 경우에도 밀폐된 곳으로 외면이 전부 다 창문으로 해서 어떤 것은 커튼을 치거나 또는 어떤 것은 판넬을 또 만들어서 밀폐가 되는 그런 그 해당 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창층이라고 하는데 그 무창층에 해당되는 그 요건이 구조 이런 구조를 가진 것이 무창층의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의는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계급부의 크기는 지상 50cm 이상의 원이 내접돼야 된다. 그다음에 바닥으로부터의 높이는 자 이렇게 문이 있다면 여기에 계급부가 이렇게 있다면 바닥에서 1.2m 이내에 창이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계급부가 밑부분까지 높이가 이렇게 이내가 돼야 되고 도로 또는 뭐 차량으로부터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화재 시 쉽게 파괴하거나 또는 이것도 파괴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쉽게 사람이 가서 열어서 구조를 하거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크기, 높이, 위치, 창문, 구조 이런 구조여야지 된다. 무창층의 구조는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그 무창층이 우리가 화재 났을 때는 굉장히 대응하기가 곤란한 장소죠. 예, 그래서 이 무창층의 장소에서는 특별하게 무창층에 적용되는 소방 시설이 있죠. 자, 1. 자, 홍대수화전의 대상.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위락시설, 판매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숙박시설. 의료 업무 있습니다. 자, 옥내수화전이 설치가 돼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600에서는 전층에 이런 용도로서의 600제곱미터의 이상이 있는 층은 전층을 다 옥내수화전을 설치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자, 무창층에 우리가 그 다중이용업소가 무창층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런 다중이용업소가 600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가 이상이 되면 전층에 그 건물에는 다 옥내수화전이 설치가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죠. 자, 영화상영관으로 쓰이는 층. 여기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층.
500제곱미터 이상의 층이 있는 영화관은 반드시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무대부 300제곱 그다음에 냉동창고 제외의 기타 대상물에는 이 대상물의 규모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층. (1000제곱미터의) 이상이 있는 바닥 면적이 이상이 있는 층이 있는 경우에는 이 대상물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다 해야 된다. 무대부와 이 무대부의 이 규모, 기타의 1000제곱미터의 이 규모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3. 간이 스프링클러. 자,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부분 다 설치가 돼야 됩니다. 무창층. 비상 조명등. 450m에 450제곱미터 이상의 제한 설비. 자, 무창층에 적용되는 소방 시설입니다. 무창층은 그만큼 위험도가 높고 소방 활동이 어렵고 또 제실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갖춰야 되는 설비. 비상 조명등이죠. 제한 설비는 화재가 났을 때 무창층에서 연기나 화염이 발생이 돼서 안에서 온도가 올라가고 제실자가 급격하게 연기를 들이마셔서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고 연기가 배출이 어렵죠. 그래서 반드시 제한 설비를 설치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